자, 이번 강의부터는 그 파이썬이 지원하고 있는 그 데이터 타입, 그 자료형과 그 자료형을 생성해주는 내장 함수, built-in function, 그리고 그 자료형과 연관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이썬이 지원하고 있는 자료형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불리언 타입, 그 다음에 numeric 타입, 그 다음에 sequence 타입, 그 다음에 map 타입, 그리고 set 타입,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불리언 타입은 그 불리언 타입의 그 데이터는 그 결과 값으로서 항상 true 혹은 false라는 값 2가지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true, false 자체가 값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즉 true나 false를 생성하는 내장 함수로서 이제 bool이라는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치형 즉 numeric 타입에는 3가지 타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integer 타입, 정수 타입, 그 다음에 실수, floating 혹은 더블 이런 타입, 그 다음에 complex 타입, 복소수 타입,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본적으로 걔네들을 생성해주는 내장 함수로서는 그 int라는 함수, float라는 함수, comple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이 지원하는 이제 고급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 시퀀스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시퀀스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인덱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자료형인데, 그 스트링이라든지 바이트 어레이, 메모리 뷰, 그다음에 리스트, 튜플, 그다음에 이런 시퀀스 타입을 생성할 수 있는 내장 함수로서 레인지가 있는데, 이런 레인지는 시퀀스 타입은 아니지만 그런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예요. 많이 씁니다. 이거 나중에.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내장 함수를 생성하는 내장 함수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썬이 지원하는 이제 고급 자료구 중에 딕셔너리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 타입인데, 요것은 이제 키와 밸류 값으로서 이제 그 데이터의 한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집합형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그 집합처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의 집합체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리언 타입을 먼저 제일 처음 알아보면 제일 간단하니까요. 이 생성하는 내장 함수 불이라는 이제 내장 함수예요. 그리고 이런 불리언 타입의 데이터들 서로 간에 연산이 가능한 것은 3가지가 있어요. 논리 연산, 로지컬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and, or, not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immutable합니다. true를 false로 바꾸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혹은 false를 true로 바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반복형이 될 수가 없어요. while이나 이런 데 증가시켜가면서 혹은 감소시켜가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 값으로는 true나 혹은 false를 값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자료형에 대해서 불리한 결과를 true와 false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형이든 간에 그 자료형의 내용, 즉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다 true를 내줘요. 근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다 false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1이라는 수에 대해서는 true를 내주고 1이 아닌 0에 대해서는 false를 내줘요. 요건 이제 C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하게 none이라고 있는데, 이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없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다라는 개념. 그런 경우도 이제 false라는 결과를 내주고, 여기서처럼 스트링인데 내용이 있다 그래 true, 스트링인데 비어 있다 false, 리스트인데 내용이 있다 true, 리스트인데 내용이 없다 false, 내용이 없는 tuple false, 내용이 없는 딕셔너리 false. 이것도 세트도 되는데 내용이 없는 세트라도 false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내용이 있으면 true, 내용이 없으면 false, 이 결과를 내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bool 해가지고 이제 빈 거를 이렇게 빈 스트링을 주면 false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ool 해가지고 여기에다 뭐 하나라도 이렇게 뭐 스트링이 집어 들어가면은 tru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불 해가지고 1 이거 이제 true죠. 0 하면은 false가 나오죠. 자, 이거 그 생성의 true와 false 값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and or와 not 연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연산이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그래서 A는 우리가 A가 true, A에다 true를 주고 B라는 변수에다가 false를 이렇게 할당해 주고 나서 A and B를 치면은 당연히 false가 나오죠. 그 true와 and false를 and 시키면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나오니까. 그다음 이제 이걸 A, O와 B를 하면은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와요. 이제 요거죠. 그다음에 A, not A, not 동작에서 not A는 요거에 거꾸로 된 결과가 나와요. A가 true면 false가 나오고, not B 해주면 이건 다시 잘못 쳤네요. not B 해주면은 true가 나오죠. B가 false였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and와 not 동작이 있고, 이제 이런 and와 not 동작을 리스트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각각 bList 1, bList 2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값을 리스트로 줘서 각각에 대해서 연산시킨 결과, 요 이제 end result, or result 해가지고 각그 이렇게 empty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그 결과물을 추가, 요 end 동작, or 동작, not 동작을 그 결과물을 리스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출력을 보면은 end 시키고 or 시키고 not 시켰을 때, 즉 bList 1이 false, false, true, true니까 bList에 not을 해버리면 true, true, false, false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and를 시켜놓버리면 false, false, and는 false고, false, true, and도 false고, false, true, and도 false고, true, true일 때 true죠. 그래서 and를 시키면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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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가 나옵니다. 이렇게 불리한 동작은 이제 true냐 false냐 하고 이거 논리 동작을 필요할 때 이제 요 and와 not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형인데, 수치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정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수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수나 이런 실수도 같은 데서 이 진법을 변환해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아먹고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 언급 없이 그냥 일반적인 수를 적어버리면 정상적으로 10진수로 받아 생각합니다. 취급해서 모든 동작을 해주고, 앞에다가 0B라는 접두를 붙여가지고 쓰면은 그 뒤는 2진수다. 그래서 1101, 1과 0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2진수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0B를 붙여서 써주고, 난 근데 8진수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0하고 스몰 o 혹은 비고 해도 좋은데 스몰 o 해가지고 675, 이건 68진수입니다. 675. 그 다음에 16진수를 표현하고 싶을 땐 0x를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16진수를 써줘야 되고요. 16진수는 우리가 0에서 9 혹은 A에서 F까지 이렇게 16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게 16진수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진법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진법 사이에 변환하는 함수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산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제 산술 연산자, 즉 arithmetic operation인데, 이 산술 연산할 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걸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2개를 쓰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목을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이 퍼센트는 이제 모듈러 연산이라서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를 2개 붙여준 거는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x 스타 2 하면은 이거는 x의 제곱하고 뭘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그 뭐 더하기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겠지만 5, 2 빼기 1, 그 다음에 곱셈 적어주죠. 그 다음에 나눗셈 1.5
이 나눗셈은 무조건 다 실수로 결과를 내줍니다. C 같은 경우는 정수끼리 나눗셈은 정수로 내주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눗셈은 무조건 실수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 목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2개짜리를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목이 1이다 라고. 그러면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하고 알고 싶을 땐 저는 퍼센트를 쓰면 돼요. 나머지 1이다. 그럼 5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하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런 연산자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혹은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데, 요 연산자는 두 숫자에 대한 관계 혹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비교인데, 두 숫자 사이 서로 작니, 이하니, 크니, 이상이니, 혹은 같니, 혹은 값이 같니 하는 물어보는 거고, 이건 값이 다르니, 그 다음에 이건 객체가 서로 같은 객체냐, 이건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보통 언어에서 C 같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수가 0에서 10 사이 이런 거를 동시에 한 번에 표현은 못 하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넘이 0보다 크고 and 10보다 작다 이렇게 and를 갖고 논리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교 관계 연산자는 이게 맞니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true 혹은 false 이런 불리한 결과를 이진수 즉 true와 false로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하고 3 물어보면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3 해주면은 false가 나오죠. 물어보는 거니까. 같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하고 2가 다르니? 맞다. 다르다라는 거죠. 3하고 2가 같니? 하고 물어요. 이꼴 두 개면 같냐? 다르다 이런 거죠. false 틀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is는 같은 객체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에다 3 넣고 B에다가 2 넣고 이러면은, 그리고 A is B니 하고 물어보면 다르다라고 나오죠. 물론 이거 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달라요.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3으로 바꿔버리고 A is B 하고 물어보면 같다 나오죠. true. 이건 여러분들 좀 처음에 여러분들 그 변수 다룰 때 A는 3 하면 메모리 공간에 3을 하나 잡고 네임스페이스 A를 등록시키고 얘가 여기 이걸 가르치게 만들죠. 그다음에 B라는 B 이꼴 3을 하게 되면 3을 만드는데 3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만들질 않아요. 그러면서 네임스페이스 B만 등록하고 얘가 이걸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객체를 가르치냐 하니까 같은 객체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값이 달라지면 아까 B가 2를 했을 때 B를 2를 했을 땐 2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B가 얘를 가르치게 하죠.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A 객체는 A는 3이라는 객체를 가르치고 B는 2라는 정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객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하고 10, 15 그러면 15가 10이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니? 맞죠. true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C에서는 우리가 이게 10이고 and 12, 15 이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도 true가 나오긴 10은 5보다 크고 또 15보다 작니 하고 동시에 만족하냐 true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렇게 하는데 파이썬에서 저걸 한꺼번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잘못해서 우리가 2 해놓고 2 해주고 10 이렇게 한다면 false가 나오죠. 2라는 건 5보다 작죠. 10보다는 작지만 그 동시에 만족이 안 되죠. 자, 저런 표현식도 한꺼번에 제공해 준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비트 연산자를 한번 다뤄봅시다. 우리가 and가 요거 비트 and고 그 다음에 or와 exclusive와 not 그 다음에 shift, left shift, right shift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비트 연들 때 A는 뭐 공비 1101 해주고 이제 이진수로 표현한 거죠. B는 공비 1010 1011 이렇게 했을 때 A and B 해주면은 비트와이스로 해서 나타내줘서 9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이진수로 얼마인가 보려면은 빈하고 9 쳐주면은 B100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A와 B를 각각 비트식으로 AND 시킨 거죠. 1과 1은 AND하면 1이고 10 AND 1, 0, 01 AND 0, 11 AND 1 그래서 이렇게 0B1001이 나오죠. 그리고 A, O와 B를 하면은 15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은 좀 틀렸네요. B에 15 적어주면은 1111이 나오죠. 5화 시키면 다 1이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OR를 하면은 A 익스클루시브 OR B 하면은 6이 나오죠. 요거 이제 뭔가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해 주면은 110이 나와요. 그러니까 0110입니다. 말하자면 0110이니까 익스클루시브 OR는 다르면 1, 같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01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not x는 그러니까 not하고 a 해주면은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b에 대해서 마이너스 14 해주면은 1110이 나오죠. 요 이제 not 오퍼레이션은 이제 a가 지금 1101인데 not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마이너스 붙이고 b1110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안 배웠지만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어떤 수에 대해서 not을 해주면은 그것을 정수로 나타내는 그래서 정수 표현 방법인 투스 컴플리먼트를 갖고 그 숫자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t하고 3 해주면은 마이너스 4, not하고 마이너스 4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해서 not을 해주면 그 수를 마이너스 x에서 빼기 1 한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t 해가지고 not해서 마이너스 9 해주면 뭐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9가 나오죠. 9 빼기 1이니까 8이 나오죠.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할 때 정수, 음의 정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음의 정수 나타내는 방식을 가지고 얘가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그때 학습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역할인데 마찬가지로 A는 이제 56 해가지고 A를 오른쪽으로 2번 쉬프트 시킨다. 그럼 14가 나오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A라는 수를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으로 2번 쉬프트 시키면 이제 저 1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시키면 A를 한 번 이동시키면 28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시키면 2로 나눈 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에 A를 3번 이동시킨다 그러면 8로 나눈 효과가 나와요. 7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쉬프트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나눗셈이 연산해서 오래 걸리니까 2로 나누는 걸 계속할 때는 요 쉬프트 오퍼레이션을 쓰면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합니다. 그 대신에 표현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은 이 정수 같은 경우 표현 무한대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A하고 거꾸로 한 번 이동시키면 112가 나오죠. 이땐 곱셈 효과가 나와요. 그럼 A를 다시 또 두 번 이동시키면 4를 곱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를 3번 하면은 8을 곱한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시키면 2로 나눈 효과, 왼쪽으로 한 번 이동시키면 2를 곱한 효과를 냅니다.
요게 상당히 그 2로 곱셈 곱하고 나누는 것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런 비트 시프트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뉴머릭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ABS 마이너스 5 하면은 플러스 5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 수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앱솔루트 밸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int라는 함수를 주고 스트링으로 해서 325 해가지고 스트링 325,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열 325를 쳐주면 정수 325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입하고 325 해주면은 얘는 스트링 타입이 나오죠. 자, 근데 타입을 하고 여기다가 int 해가지고 325 하면은 int 타입이 나오죠. 즉 정수로 바뀐 거예요. 저렇게 이제 int라는 함수가 그런 거고, 또 int 하고 그 스트링으로 주는데 325 이렇게 줬을 때, 그리고 여기다가 8 이렇게 하면 이게 8진수다. 이거를 10진수로 바꿔주면 213이 나옵니다. 그래서 325가 8진수 문자열인데 요거를 10진수로 바꾸면 저렇게 된다. 그리고 int하고 이게 16진수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제로X ABC를 16진수인데 이걸 10진수로 바꿔줘서 2748이 나와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에서 스트링을 주는 거죠. 3.14 이렇게 주면은 3.14가 나와요. 아까 마찬가지로 스트링하고 3.14를 타입을 하면 스트링이 나오지만 플로트 결과를 가지고 타입을 하지만 그 플로트가 나옵니다. 플로트 객체.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라는 복소수를 하는 컴플렉스하고 스트링을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플러스 5j, 이건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복소수 3 플러스 5j가 나오죠. 이것도 그래서 타입을 해가지고 3 플러스 5j 하면은 스트링이 나오지만 이거를 컴플렉스를 넣어가지고 복소수화 시켜버리면 컴플렉스라는 객체가 나와요. 컴플렉스 타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뭐 24 이렇게 치면은 2진수로 표현해줘요. 10진수 들어갔을 때 2진수로 표현해준다는 얘기죠. 빈이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헥스 해가지고 24 이렇게 쳐주면은 16진수로 표현해줘. 제로엑스 18. 10진수 24가 16진수로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타이브 24 치면은 10진수 24가 8진법으로 뭐냐? 0530이다. 이렇게 표현해주죠. 그 다음에 div 모드, 디비전 모드 해주면은, 그리고 뭐 25, 3 하면은 목과 나머지를 적어줘요. 목은 8이고 나머지는 1이다 하고 저렇게 소괄호를 둘러서 해주는데 저게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div 어떤 수의 목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하고 싶을 때는 div 모드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POW는 파워죠. 2에 3 하면 8이나 2의 3승, 이건 2 곱하기 이거나 같아요. 이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 해주고 그 2의 3승을 3 이러면 그 2가 나오죠. 2의 3승한 것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라는 건 반올림하라는 건데, 라운드하고 3.14 해주면은 그냥 정수가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 나타내줘라 해가지고 라운드 해가지고 3.1415 해가지고 이거를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 해서 나타내주라 하면은 3.14 이렇게 찍죠. 그럼 세 채짜리에서 반올림해줘요. 예, 라운드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가 보통 이 C나 자바든 이런 것들은 그 정수를 표현하는 그 길이, 바이트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4바이트라든지 8바이트라든지 보통 C나 자바에서 보통 8바이트인데 4바이트인데 그래서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 갖고 정수 표현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무한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의 2승 또 요 결과 나온 걸 가지고 2승 또 요거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제곱 계속 한 끝이 없어요. 즉 파이썬에서는 정수는 무한대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연산자 우선순위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는 뭐 알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0부터 32 예를 들어서 0부터 32 범위의 10진 정수에 대한 10진 정수 0부터 32까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10진 정수에 대해서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출력해주는 그 함수 프로그램을 이제 짠 건데 그 형식으로 그 오른쪽으로 정렬시켜가 형식으로 내줘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짜서 봐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린트할 때 이 포맷 주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보통 지금은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요 파이썬 전 버전에서는 요걸 썼는데 지금은 이 방식이 굉장히 심플해서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이가 뭐냐면 그 레인지 0에서 33 하면 0에서 32까지 갑니다. 요 수보다 하나 적은 데까지 가니까 0에서 32에서 하나하나씩 그 값을 가져와서 forloop을 돌려라는데 i가 제일 처음에 0이 되죠. 0을 가지고 이제 점 포맷 요 스트링을 적어주고 그 스트링에서 요 찍어야 될 거를 첫 번째 0번째 인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 0에 대해서는 i를 찍어주고 여기 항목에 대해서는 요 두 번째 요걸 찍어주고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요걸 찍어주고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걸 찍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제일 요 중괄호 쳐주고 첫 번째 요건 인덱스 번호를 나타냅니다. 요 매칭되는 여기랑 각각 이렇게 매칭이 되는 얘는 이거랑 매칭이 되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정렬화돼서 15자리로 표현해라.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15자리 이렇게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는 i라는 수를 찍고 두 번째는 요 i를 2진수로 나타낸 걸 찍어주고 여기에서는 이꼴 해주고 18진수로 나타낸 걸 찍어주고 여기서는 16진수로 나타낸 걸 찍어주라 이런 거죠. 요거를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제 요 포맷이라는 걸 안 쓰고 아예 프린트하고 앞에 F 포맷 F를 해주고 스트링을 적어주면서 여기다가 출력해야 할 변수를 여기다 직접 적어줘요. 여기 빈 i, 빈 i, 옥트 i, 헥스 i 이 아까 포맷문에서 이렇게 찍어야 할 항목들이 직접 중괄호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각각에 대해서 15자리 요거는 10진수로 요거는 스트링으로 요것도 스트링으로 요것도 스트링으로 찍어주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결과로 찍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수 아까 i에 대해서 0부터 뭐 32까지 나올 거고 이제 2진수에 대해서는 02, 01, 10 이렇게 해서 찍어낼 거고 8진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어내고 16진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어냅니다. 알겠죠? 만약에 또 16진수 1을 1부터 16까지 레프트 시킨 값들을 오른쪽 정렬해 내줘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포맷을 써서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헥스 요 1을 16진수로 나타낸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i를 찍어주고 세 번째 항목에서는 요 1을 i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라는 거죠. 제일 첫 번에는 1부터니까 한 번 시프트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 시프트 시키고 세 번 시프트 시켜서 16번까지 시프트 시키겠죠. 할 때마다 2씩 곱한 그 왼쪽이니까 2씩 곱한 효과가 나겠죠. 근데 요거를 요 F를 써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얘 출력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재료 다 1을 찍은 거니까 다 재료 x1이고 요거를 한 번 시프트, 두 번 시프트, 세 번 왼쪽으로, 네 번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표현한 거죠. 하나씩 시프트 됐죠. 아까 한 것처럼 2씩 곱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16진수 재료 x ABCD를 1부터 16까지
비트 라이트 시프트 시켜라. 2로 나누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것도 오른쪽 정렬로 찍어라. 그러면 이제 헥스 해주고 요거 이 16진수 그리고 i 이게 0, 1, 2, 3, 4로 나가 16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요 수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제일 처음에 한 번 시프트, 그 다음 두 번 시프트, 세 번 시프트 하면서 16번까지 시프트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수는 다 똑같을 거고, 요게 이제 1, 2, 3, 4로 바뀔 거고, 요 IA에서 요거 이제 시프트 시킨 값이에요. 제일 처음엔 요거고, 요 한 번 시프트, 두 번 시프트, 세 번 시프트. 이렇게 해서 시프트 할 때마다 계산해 보면 2씩 나눈 효과를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트와이즈에서 레프트 시프트 시키면 2를 곱한 효과를 내고 비트와이즈 라이트 시프트 시키면 2로 나눈 효과를 냅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복소수라든지 이런 객체인데 걔네들이 다 이 객체마다 자기의 객체는 동적 특성과 정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그래요. 이런 각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정수 객체의 메소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ABS, int, hex, oct 이런 내장 함수 이건 빌트인 펑션인데 이런 거 외에도 그 정수가 몇 비트로 이루어졌냐는 비트 길이를 나타내는 비트 랭스라는 함수가 그 메소드가 있어요. 이건 요거는 int라는 정수 객체 즉 이런 걸 우리가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정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서 int.점 혹은 이 정수 객체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도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수를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이제 그런 메소드예요. 예를 들어서 mybytes는 into다 2bytes 해가지고 345라는 정수를 랭스는 4바이트 그리고 바이트 오더는 빅 인디안 그 다음에 사인드는 지급하지 마라 양의 수로만 지급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바이트 타입을 배울 텐데 바이트 타입은 바이트들의 뭉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메모리상에 나타나는 바이트들의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이게 바이트 객체다라고 앞에다 b하고 요 어퍼스트로피를 붙여갖고 나타내줘요. 그래서 mybyte를 치면은 3, 4, 5에 대해서 4바이트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00, 0x00, 0x00, 0x01, 0x59 혹은 이렇게 59 대신에 y라는 수를 갖고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y가 0x59예요. 이 y를 ASCII로 표현되면 ASCII 문자로 표현해 줍니다. 문자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그 유닛 타입 이런 0x 해가지고 백슬래시 갖고 스페셜 코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rom byte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여기 이제 바이트 타입을 그 인수로 넣어주면 요걸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int 해가지고 from bytes 해가지고 그 아까 mybytes 아까 만든 거 있죠. 그 바이트 객체로 그 mybytes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빅 인디언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사인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찍어내면은 345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타입 x를 보면은 정수 객체라는 걸 나타내죠. 이렇게 정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메소드, 비트 랭스라든지 2바이츠, from 바이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수 객체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실수 객체는 이제 이 플로트라는 그 객체 이름을 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덧들을 가지고 써야 돼요. 아까 헥스라는 게 있었죠. 요 헥스라는 게 아까 내장 함수 헥스도 있었는데 요거는 플롯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헥스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항상 요 플로트 객체 갖고 닷들을 써갖고 닷들을 붙여갖고 사용해야 돼요. 요거는 주어진 10진 실수를 16진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float.hex 해가지고 2.0 해갖고 10진 실수를 집어넣어주면 요거를 16진 문자열로 변환해줘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이 문자열로 변환해 준다. 이거 16진 수가 아니고 16진 문자열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뭐 화면으로 나타낼 때 이제 편하죠. 여기서 0x 1.000000에서 p의 플러스 1승. 그래서 2의 1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하고 헥스하고 32.0 해주면은 0x 플러스 5승. 이거 2의 5승이 돼버리죠. 그래서 32가 나고 이거 2의 1승이기 때문에 2가 나와요. 근데 0.5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죠. 이게 이제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게 다 파워이기 때문에 요 지수 값이 다 2의 지수 값입니다. 여기 이진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rom hex라는 거는 16진 문자열을 10진 실수로 변환. 그러니까 요 10진 실수로 변환해 주는데 요건 이제 hex라는 거와 from hex하고가 역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까 hex는 10진 실수를 16진 문자열로 바꿔줬고 from hex는 16진 문자열을 받아서 10진 실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트했고 from hex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16진 문자열을 넣어주면 이렇게 실수로 리턴을 해줘요. 10진 실수값으로.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요 결과값은 그 플로트 객체가 나오고 얘는 스트링 객체가 나오죠. 요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이 컨주게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건 이제 정적 메소드인데 정적 메소드가 뭔지는 또 나중에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정적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 갖고 쓸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 닷 컨주게이트. 그래서 컴플렉스 닷 컨주게이트라 쓰고 이제 이 리얼이라든지 이 IMAG 이미지너리 넘버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객체 요건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정적 메소드가 아니고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객체에 대한 참조하는 참조 변수 닷하고 리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컴플렉스 넘버를 5 플러스 6j 위에서 허수 부분이 6, 실수 부분이 5 이렇게 이제 나타냈을 때 cn.real 요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객체가 됐죠. 복소수 객체. 그래서 객체 .real 해주면 5.0을 찍죠. 여기. 그 다음에 객체 .eimg 하면 6.0을 찍어주죠. 그리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가지고 cn 요것에 대한 컨주게이트를 찍어달라면 컨주게이트라는 게 부호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5 플러스 6j에 대해서는 컨주게이트는 5 마이너스 6j가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 cn 컨주게이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cn은 5 플러스 6j 했을 때 cn.real 하면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cn.img 하면 imag 하면은 6이 나와요. 근데 cn.conjugate 하고 cn 이러면 이제 5로 나올 거예요. 5로 나오죠. 저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 cn.conjugate 거기에 cn을 쓰고 또 안에다 또 cn을 써서 그러냐? 아니 이렇게 쓰면은 받아 먹죠. 그러니까 cn 객체 가지고 5-6j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메소드는 타입의 이름을 클래스 이름 갖고 써도 되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든 걸 갖고 쓰는데 함유가 파라메터가 들어가면 저 안에 적어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복소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 컨주게이트라는 메소드 그다음에 그 리얼 이미지 이 img라는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우리가 아까 그 파이썬에서는 정수는 표현 범위가 무한대라고 그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수의 표현 범위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 실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어디까지 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계속 커다가다 요거는 이제 1.335에서 10에 154승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걸 또 한 번 제곱했더니만 이제 오버가 나왔다. 더 이상 오버플로가 나왔다. 더 이상 표현 못하겠다. 이제 실수는 이제 요게 표현 방식,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크기가 제한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이 플로팅 포인트 실수는 그 이
소수점으로 해서는 17자리까지 유효 숫자를 내주고 요 10의 몇 승까지 가냐면은 요 n이 마이너스 325에서 308승, 즉 10의 마이너스 325승부터 해서 10의 308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요 포지티브 밸류는 이렇게 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음수 양수를 포함하는 데는 요 범위고 양수만 생각하면 이제 이 범위까지 가요. 그래서 실수인 경우는 크기도 그렇고 정밀도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타내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크기, 정밀도 면에서 모두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